액자식 구성 갑시다. 액자식 구성. 많이 들어봤어. 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답으로 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지에 딱 나와서 이렇게 나와. 선지 보니까 사건이 액자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액자 구조를 통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외부액에서 내부액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의 뭐야? 액자식 구성이 수능에서 정답이 적절한 것으로 나온 적이 거의 없어. 알았죠? 자, 왜 그런지를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요. 솔직히 액자식 구성이 나오려면 이 액자가 있다면 자, 이게 액자식 구성인 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야? 여기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그죠? 만약에 여기만 나왔어. 안약에만 나왔으면 이게 액자식 구성인지 알 수가 없잖아. 우리가 전문을 다 싣는 게 아니니까 소설에서.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라든지 여기 부분이라든지 이 둘 중에 한 개가 나와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액자식 구성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우선 액자식 구성을 살펴보면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성입니다.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가리키는 내부 안이야기와 여기에 핵심 내용이 나와. 안이야기. 그 바깥 이를 둘러싸고 외부 바깥 이야기를 나눠줍니다. 대체로 뭐냐면 이 바깥 이야기가 뭐냐면 1인칭 시점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3인칭 시점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액자식 구성에 이건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은 부분이 시점의 이동이 나와.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야. 봅시다. 이런 거지. 만약에 어떤 지민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쳐보자. 지민이라는 친구. 제 제자 중에 지민이라는 친구도 있고요. 자, 지민이는 나의 제자다. 3년 전 제자다. 그런데 이 지민이가 갑자기 오늘 찾아왔다. 그러더니 지민이가 갑자기 밥을 사달라고 한다. 나는 밥을 사줬다. 그러더니 갑자기 지민이가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뭐냐면 안약으로 훅 들어가는 거야. 지민이는 대학교 1학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랑하는 A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매일매일 열정적 사랑을 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뭐냐면 불치병이 걸린 것이다. 지민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간호했지만 결국은 이 사랑하는 사람은 죽고 말았다 이거야. 됐죠? 오케이. 나는 지민이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끝. 됐어.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지민이와 그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사랑과 사별,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듣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어디가 중요하다? 안이야기가 핵심이 되고요. 이 바깥 이야기는 뭐야? 그 부분을 더해주는 부수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냥 솔직히 안 이야기만 해주면 되지 뭐하러 바깥 이야기 만들어? 처음부터 지민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그랬을까요? 입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알았죠? 좀 더 들은 얘기니까 신뢰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이런 거는 내신이고 필요 없고.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1, 2 이렇게 표시해서 1 이야기에서의 내용 파악 방법, 내용 파악, 이 이야기에서의 내용 파악 이것만 나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확실한 것만 액자식 구성이 나올 거고요. 액자식 구성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자. 한번 해볼까요? 갓난이 할아버지 갑시다. 강아지 깨로 가까이 갔다. 5마리인가 되는 강아지는 벌써 한 20날은 넉넉히 됐으면 싶었다. 그러자 갓난이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속으로 놀라고 말았다. 잠이 들어있는 5마리 강아지 속에 틀림없는 누렁이가, 검둥이가, 바둑이가 섞여 있는 게 아니야. 뭐야 이거. 새끼가 나왔는데 누렁이도 나오고 바둑이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이건 놀랄 일이 아니라 응당 그럴 일이라고 그 일견 험상궂어 보는 반백의 덥석부리 속에서 절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것이었다. 미소가 지어졌대요. 뭔 말일까. 좀만에 그곳을 떠나는 갓난이 할아버지는 오늘 예서 본 일은 아무한테나 집안 사람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리라 마음먹었다 이거야. 됐어. 봐봐. 여기까지야. 갓난이 할아버지가 나오는 이야기죠. 어떤 강아지들이 보면서 얘기하는 거. 자, 이것은 내야 내. 그렇죠? 오케이. 그럼 나니까 당연히 1인칭이 됐죠. 근데 위에는 나가 없어요. 그리고 갓난이 할아버지의 심리까지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앞부분의 갓난이 할아버지 부분은 당연히 뭐예요? 1인칭이 될 수가 없죠. 1인칭이었다면 내가 갓난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전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자, 보세요. 2, 3년 시절, 중학교 3년 시절 방학 때 내가 외가에 가 있는 목넘이 마을에 가서 들은 이야기로 그때 갓난이 할아버지니
자, 김선달이니 자손이 아버지가 서산 앞에 우물가에 능수버들 아래서 일손을 쉬어가며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끝에 한 이야기이다. 간난이 아버지가 주가 되어 이야기를 해 나가는 도중에 벌써 수삼 년 전 일이라 이야기가 앞뒤가 바뀐다든가 착오가 있으면 여러 시서로 바로잡고 빠뜨린 내용을 서로 보태가며 하는 것이었다. 그럼 어디부터? 여기부터 맨 마지막까지가 뭐야? 바깥 이야기가 되는 거지. 갓난이 할아버지 부분은 뭐야? 안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해 가셨죠? 이렇게 확실한 것만 나올 거니까 걱정을 마라 이겁니다.